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재화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그 개념을 볼까요? 재산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우리는 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체물, 형체가 있다는 얘기죠. 예, 형체가 있는 걸로서 상품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원료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차량 운반구라든가 등등의 이러한 형체가 있는 것들을 유체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재화라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무체물, 예, 형체는 없지만은 측량이라든가 측정 이렇게 해서 이 정리할 수 있는 것,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무체물이라는데,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체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 이걸 우리는 재화라고 하며,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는 부분, 공급할 때 실질적인 공급과 간주 공급,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실질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상 원인에 의해서 공급한 걸 실질 공급이라 합니다. 그리고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 이것도 이제 실질 공급이라 하는데, 계약상 원인에 의한 공급이라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죠, 가공 계약을 하죠, 교환 계약을 한다든가 현물 출자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 전부 다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재화가 인도되는 것, 이걸 우리는 이제 계약상 원인에 의한 실질 공급이다. 자, 그런데 법률상 원인에 의한 공급, 실질 공급은 뭐냐면은 경매, 수용 등에 의해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이라든가 지방세 징수법, 민사 이런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공매되는 그런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공매와 강제 경매에 의한 양도로서 이러한 국세징수법 등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공매,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공급은 계약상 원인에 의한 공급과 법률상 원인에 의한 공급, 이렇게 이제 볼 건데요. 볼 수가 있는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둬야 될 부분이죠. 담보로 제공이 됐다 이러면은, 담보로 제공이 됐다, 담보가 뭔지는 알죠? 나중에 채무를 정확히 이행을 못했을 때 이렇게 제공된 담보를 가지고 회수를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보로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그리고 사업 양도에 있어서 포괄적인 사업 양도인 경우로 이런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세금을 물납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이제 다 현금으로 납입하겠습니다만은 조세를, 세금을 현물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치장에 반출한 거, 하치장은 사업장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직매장은 직매장은 사업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직매장에 반출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만은, 하치장에 반출하는 것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재나 도난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재화가 이제 없어진다든가 파손됐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간주 공급은 뭔가? 간주 공급은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가세를
징수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 간주 공급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가 공급한 경우에도 판매된 걸로 보겠다. 그래서 부가세를 납부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공급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요? 예, 대표자 개인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판매된 걸로 보아서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업상 증여, 우리 거래처에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또는 생산해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재고자산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회계상 계정 과목은 접대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도 판매된 걸로 보아서 부가세를 징수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은 아직 팔리지 않는 그런 부가세가 있겠죠. 이 부분은 판매된 걸로 해서 부가세를 징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판매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액으로 판매가 된 걸로 본다 이 말이죠. 예, 시가입니다. 시가. 예, 구입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죠. 판매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가로 판매됐다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가로 판매된 걸로 봐서 그에 대한 10%를 부가세로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자가 공급이라고 했는데 한 세 가지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가 공급, 면세 사업에 전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면세 사업에 전용한다. 과세 물품을 구입해서 부가세를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면세 사업에 전용을 한다, 사용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면세 물품은 판매하더라도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잖아요. 그럼 납부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 과세 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세를 공제받거나 환급을 해줬는데 면세 사업에 전용을 하면서 면세 사업 수익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없다. 그래서 정부에 납부할 돈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시가로 판매된 걸로 봐서 부가세를 징수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에 사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별 소비세 대상의 자동차에 이제 사용된다. 이거는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거. 그런데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 취득한 이러한 재고자산을 어떻게? 예, 이렇게 매입세 불공제 대상의 자동차에 구입 유지하는데 수선하는데 사용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애당초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판매된 걸로 봐서 부가세는 징수하겠다. 그러나 처음부터 매입세에 공제가 안 된 것, 이거는 이제 그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의 반출을 하는 경우, 예, 이런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요, 직매장.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 생산한 이러한 제품을 자기 회사의 그 직매장을 차려놓고 그쪽으로 반출한다. 이랬을 때는 시가로 하지 않고 원가로 반출되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주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공급한 게 아니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판매 목적으로 우리 직매장에 반출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는데
시가가 아니라 원가로 기재해서 발행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간주 공급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결과적으로 부가세를 징수할 목적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가로 판매된 걸로 보겠다. 시가를 적용한다. 그러나 직매장에 반출할 때는 원가로 한다. 예.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발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매장에 반출할 때는 원가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세세한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유채물 중에 화폐라든가 약속금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수표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사채 이러한 것들은 재화로 어떻게 한다?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눈에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질 공급에 있어서의 계약상 원인에 의한 공급 중에 가공 계약 있죠? 가공 계약. 예, 이 부분도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언급을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가공 계약인데 주요 자재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고 가공도 했다 이러면은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러나 자재의 부담을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을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으로 봐야 되겠다